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일까지 머물다가 방향을 급히 틀어서 제주도에 금요일 새벽쯤에 가까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면 남해상을 스치듯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24도, 영덕과 울진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휩쓴 지 3주가 지났지만 포항시 죽장면의 집과 농경지에는 아직도 수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추석 차례는 고사하고 귀성객을 돌려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수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성난 황토물이 핥히고 간 포항시 죽장면의 5일장을 찾았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장 봐가지고 차례상 지내는 것도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 가짓수가 빈약해 상인은 침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가게 2개가 물이 다 들어가서 물건을 다 적사 버려서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오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정집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벽과 장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습기로 인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방에 새를 두고 지낸 학생은 터전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학생이 여기 살고 있다가 피해로 지금 못 오겠는데 빨리 와야 돼요. 그 멀리서 정성서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은 텐트에 의지해 새우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그래가 한 일주일 넘게 잤는가 봐. 아이고 말도 못하지. 밥도 내가 얻어먹고 굶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뭐. 돗자리에 잠을 청할 만큼 집과 농가가 송두리째 부서진 할아버지의 사정은 더 딱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던 이곳 앞마당은 흙과 자갈들로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무 판자를 댄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완파 가구에는 1,600만 원, 반파엔 800만 원, 침수 가구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에 자식이며 손님 맞을 준비는 엄두도 못 낸다는 죽장면 주민들. 피해 복구가 빨리 돼 집에서 다리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 4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임시 상설시장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덕구는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컨테이너 47동을 설치하고 임시시장 개장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간에 교통 안내 요원을 투입하고 둔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지난 1월부터 월성원전 주요 구조물의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을 집중 보도해 왔는데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조사단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저장조 차수막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에폭시 방수성 등의 결함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저장조 벽체에서 냉각수가 누출된 것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형태로다가 누출됐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주변 토양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 137이 g당 최대 0.37베크렐 검출됐는데 이는 자체 처분 허용 농도를 3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한수원의 과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균열과 냉각수 누수 현상은 이미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조사단이 확보한 1997년 월성 1호기 SFP 보수 현황 보면 그때도 이미 97년부터 7군데가 누수가 있었고 9군데 균열이 있었어요. 또 1997년 저장조의 차수막을 원래 설계와는 다르게 시공했고 2012년에는 잘못된 파일 공사로 차수막을 손상시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누수 영향은 없다라고 딱 잡아뗐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 지금 월성원전 부지 지하 구조물에서 좀 광범위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물 관리나 이런 것들에 되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좀 은폐의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규제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원전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에서도 오늘부터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도민 85만 7천 명이며 시군 보건소와 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대상자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가 분리됩니다. 만 13세 이하 중 2회 접종 대상자와 임산부는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어린이는 다음 달 14일, 어르신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합니다. 대구의 중심은 달성공원과 인근의 경상 가명공원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대구 읍성이 헐리면서 이 경상 가명도 훼손됐습니다. 대구시가 현재 복원을 추진 중인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복원할지가 관심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구 경상가명공원 안에 있는 선화당입니다. 경상가명에 파견된 관찰사가 공적인 업무를 보던 곳으로 대구시 유형문화재 1호입니다. 바로 이 선화당 뒤쪽에는 관찰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징청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2호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명이 모두 8곳, 남한에만 5곳이 있었는데 현재 관찰사의 생활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이 징청각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건물만 보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주변을 발굴 조사한 결과 경상 가명의 정문인 관풍루의 원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관찰사가 공물을 보던 선화당에서 중간문인 중산문을 거쳐 정문인 관풍루까지 이어지는 경상 가명의 기본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경상감령은 영남의 조선시대 영남 중심지였죠. 그런 상징성, 이런 도민의 자존감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감령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문과 관풍루 자리로 추정되는 옛 대구 병부처터는 대구시가 이미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옛 병부청터 바로 옆에 있는 대구 우체국입니다. 관풍루까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대구 우체국 건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칫 마치 고목에 매미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이 우체국 터를 사들이기 위해 경북우정청과 6년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경북우정청은 대구 중남구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같은 면적의 땅과 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 서명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일제가 일부러 경상가명 터에다가 식민 통치의 지역 거점을 만들고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집을 졌기 때문에 그 터를 이제 해방 후에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끝까지 우체국 건물로 쓰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시민한테 돌려주고. 대구시는 경상가명 정문인 관풍루 이전을 포함한 경상가명 복원 설계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체국 터 매입이 지금처럼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한다면 경상가명 복원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어제 포항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포항시 의회 의원 연구 모임 비탈거미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과학기술적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민경석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물인증 기술원장과 이병희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시설 증설이 아닌 미생물 농도 조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대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수용품을 준비하느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는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품목별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마다 추석 제수용품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소는 물가에 꼭 필요한 만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담스럽네요. 망설여지고 지었다 놨다 세일하는 거 찾아가고 그래요.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좀 저희도 선물 세트가 많이 좀 늘어나 가지고 준비할 게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금액은 좀 한정적인데 이걸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선물도 이렇게 좀 고르는 중이고. 이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제수용품 가운데 사과와 배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0%가량 내렸고 무와 배추, 대파 역시 50% 넘게 내렸습니다. 오징어와 참조기, 양파 역시 많게는 30%, 적게는 16% 내렸습니다. 반면 돼지고기 뒷다리의 경우 8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새송이와 곶감은 각각 32.3%, 22.7% 상승했습니다. 과일, 채소의 물가는 올해 태풍의 영향이 적고 장마 기간이 짧아서 물가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의 경우 값비싼 선물 판매량이 중저가보다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려는 시민이 대부분이어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판매가 눈에 띕니다. 명절 영향이 있지만은 그렇게 물가 변동이 심하게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대구와 경북 소비자 물가 상승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있고 추석이 지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경북에서 4천여 가구가 새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달부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할 때 모든 가구원의 일촌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도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울릉크루즈가 당초 16일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북상에 따라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영일만항에서 개최하려던 취항식도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울릉크루즈는 2만 톤급 대형 카페리선으로 승선 인원은 1,200명, 선적 화물량은 승용차 기준 170여 대로 높은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일까지 머물다가 방향을 급히 틀어서 제주도에 금요일 새벽쯤에 가까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면 남해상을 스치듯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24도, 영덕과 울진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